된 거지요? 된 거예요? 네.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의 외침 이후 어느덧 50년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전태일이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 노동 등 시간의 노동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입니다. 사용단은 일했다 치고 퉁쳐서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무한정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임금 착취가 가능한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지 않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본래 임금은 정해진 기본임금에 노동자가 실제 일한 시간의 수당을 합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포괄임금제와 같은 반칙을 쓰는 기업이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국내 10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IT 게임 업체 넷마블에서 20대 게임 개발자가 과로사했습니다. 주당 78시간에서 89시간의 장시간 노동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 이랜드 외식 사업부 노동자는 월 100시간 이상의 연장 노동을 했지만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2018년 1월에는 인터넷 강의업체인 ST유니타스에서 과도한 업무, 잦은 야간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노동자가 자살했습니다. 모두 포괄임금제가 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합시다. 저는 오늘 저의 대표 공약이었던 포괄임금제 금지법 법안 발의 준비를 마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사용자의 실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부여하고 임금 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했습니다. 노동시간과 임금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 전환하고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사본, 임금대장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괄임금제 규제가 있습니다. 2017년 10월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초안을 마련했지만 실태 조사 중이라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일하는 시민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는 세상, 일하는 시민 누구도 일터에서 죽어가지 않는 세상을 만들 법안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동 발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 법안을 더 많은 국민께 알리고 더 많은 시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는 포괄임금제로 고통받는 현장 노동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IT 게임업계에 만연한 포괄임금제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을 통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실제 노동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화섬노조 수도권본부 IT위원회 서승욱 카카오 지회장님, 배수찬 넥슨 지회장님의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노동 과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IT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시간을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포괄임금제는 업계의 특수성이 아니라 결국 비용의 문제일 뿐입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없기에 기업들은 장시간 노동 관행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IT 현장에서의 장시간 노동은 프로젝트별, 부서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부당함을 증명하기조차 어려웠지만 노동조합과 함께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노동시간이 기록되면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기록으로 인해 이 업무가 어느 정도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몇 명이 해야 하는 것인지 적정 인력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졌고 장시간 노동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포괄임금제 폐지는 장시간 노동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포괄임금제 폐지를 미룰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여 장시간 노동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야간 근로, 초과 근로를 시키면 돈을 줘야 한다는 건 현대인의 상식입니다. 이 상식이 통하지 않아 저는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회사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는 변했어도 시대가 변하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업계의 다른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동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 6일제 폐지될 때도 그러했듯 기업이 망할 것처럼 우려를 말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 40시간을 준수한다면 인건비 상승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괄 폐지가 어렵다고 말하는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정시 퇴근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막연한 꿈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실현 중인 회사의 노동조합 대표로서 말하는 겁니다. 포괄임금제는 악법입니다. 폐지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포괄임금제에다 정리해고 문제로 투쟁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귀금속을 가공하는 노동자입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주얼리분의 김정봉 분회장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금속노조 주얼리 노동자 김정봉입니다. 작은 사업장들의 포괄임금 피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가장 화려한 보석 뒤에 숨겨진 값진 노동, 종로 한복판 700여 개의 공장, 7천여 명의 주얼리 노동자들의 포괄임금 피해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주얼리 산업은 노동시간 산정이 불규칙하지도 않고 출퇴근 시간도 일정하지만 정부의 방치 속에 포괄임금제라는 늪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지금 포괄임금을 더 악랄하고 더 뻔뻔하게 이용하는 악덕한 주얼리 사업주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사업주들은 줄어든 주문량을 핑계로 단축 근무를 강행하면서 일수를 줄여 임금을 삭감하고 포괄임금이라며 근무하는 날마다 야근을 강요합니다. 임금 반토막 난 주얼리 노동자는 야근까지 강요당하고도 수당은 꿈도 못 꿉니다. 줄어든 생활비를 보충하고자 단축된 시간을 활용해 작은 벌이를 하려고 해도 포괄임금이란 족쇄를 차고 시간마저 강탈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해 포괄임금이 폐지된 한 사업장 노동자들은 말합니다. 야근 수당이 지급되니 불필요한 야근이 줄었다. 무한정 일을 시키는 포괄임금제가 사라지니 공장에서도 야근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둘러앉아 식사 한 끼 같이 하는 게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닌데 20년 만에 가족들과 저녁을 함께 먹어 너무 행복했다. 이런 만큼 받을 수 있는 권리, 포괄임금 폐지는 그 권리를 넘어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류우정 의원님의 포괄임금 금지 법안이 발의되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찾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대법원은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산정이 명확함에도 기업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콜센터 노동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금융노조 비정규센터 최지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콜센터 노동이 IT 노동과 비슷한 점은 급격하게 업무량이 증가하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절적 요인으로는 가전 서비스 부분이 여름철에 에어컨 설치와 수리 문의가 많을 때 급격하게 업무량이 늘어나고요. 보험사 콜센터 같은 경우는 휴가 시즌을 전후해서 보험 상품에 대한 상담과 가입 그리고 보상에 대한 문의가 많을 때 굉장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비계절적 요인으로는 금융사의 시스템이 변경됐다거나 아니면 증권사의 거래 계좌 시스템이 오류가 났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부처 콜센터의 경우는
최근에는 2차 재난지원금이 실시되면서 그때 상시적으로 대기 콜이 200콜 이상 쌓일 정도로 업무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내 콜센터 사업장은 대부분 간접고용 사업장인데 이렇게 늘어나는 업무량을 간접고용 사업주가 어떻게 대응하냐면 대부분 기존 노동자들에게 초과 노동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업무량을 커버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은 아예 초과 노동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열악한 사업장이 많은데 그 얘기는 여기서 논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보다 나은 사업장이 그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증권사의 경우는 월 10시간 기준 12만 8,900원을 고용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실제 노동 시간을 보면은 월 23시간 정도의 초과 노동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13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받느냐 보면은 전혀 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사무직의 노동은 명확히 근무 시간 측정이 가능하지만 사업주는 포괄임금제를 초과 강제 노동 그리고 임금 체불의 빌미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또 초과 노동에 대해서 적절한 수당을 보상받을 수 있느냐 행정 절차를 통해서 보면은 대부분의 콜센터 노동자들이 본인의 근로 시간을 객관적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사업주는 포괄임금제 계약서와 포괄임금 계약서에 명시된 만큼만의 초과 노동을 한 근로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그런 증거 자료를 반박을 하는데요. 그러면 행정 절차를 통해서 포괄임금제 피해를 받은 초과 임금 체불에서 지급하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류호정 의견께서 발의하시는 포괄임금제 폐지 그리고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 지워야 한다는 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가 한마음으로 포괄임금제 금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자, 작가, PD님들도 같은 고충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공짜 노동을 관행화하며 과로사를 조장하는 포괄임금제는 주 52시간 상한제와 양립할 수 없는 장시간 노동의 잔재입니다. 잔재는 청산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포괄임금제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의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